이제 확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프리 테스트가 있었는데 다들 풀고 계신 거죠? 거기도 기본 문제가 어렵진 않은 건데 제가 돌림놀이처럼 복습하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 수학 잘하는 비법 별거 없습니다. 안 까먹으시면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유형의 152쪽 16번이요. 유형의 152쪽에 16번 가볼게요. 유형의 152쪽에 16번. 이 문제요? 네. 이거는 잠깐만. 이건, 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16번이, 자, 일단 읽어볼게요. 1학년 5명, 2학년 4명 중에서 1학년을 2명 뽑으시고요. 2학년을 2명 뽑아서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뽑기는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합 배우면서 어쩌면 뽑기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에요. 조합. 맞아? 자, 이 뽑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여기까지 끊고 먼저 뽑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1학년 5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뽑기니까 C로 갈게요. 그리고 2학년 4명 중에서 2명. 뽑기니까 C로 가겠습니다. 자,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데요? 일렬로 세울 거야. 여기부터 수열입니다. 일렬로 세우는 행위는 순서가 중요해져. 그런데 이번 문제는 뒤에 보시면 어떤 조건이 하나 나와요. 뭐? 자, 1학년들끼리는 이웃하게 해줘라. 그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자, 4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현재 스코어 1학년이 2명 있고 그리고 2학년이 2명 있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에 묻는 게 이 1학년들끼리는 이웃하게 세워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웃 전략 첫 번째. 자, 1학년을 한 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아 총 몇 명 있는 거지? 그 3명을 먼저 배열하자. 라고 말했죠. 이제 팩토리얼은 그냥 배열하는 겁니다. 3패. 그런데 태영아, 요렇게 끝내면 된답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 곱하기? 자, 뭐? 자, 요 이웃 할 때는 꼭 마지막에 곱하기 도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 1학년들끼리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 그게 몇 가지다? 2패까지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딱 빼시면 그냥 이웃 문제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앞에 뽑기라는 과정이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이 문제 기억나세요? 제가 날선용에서 하나 풀어줬으니까 똑같은 문제. 그게 날선용 맨 밑에 있었는데 제가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자, 또 책을 놓고 왔어?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럼 너가 이제 이 시간에 뭐 숙제 검사 하고 남들처럼 물론 이번 교재가 쉬워가지고 태영이를 요 근래 뭐 질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질문 시간을 가지잖아. 그치? 그때 너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는 좀 시간이 이게 고작 하루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세요. 고등학생들은 마음가짐이 중요해. 직업병인들은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 진짜 성적이 보여. 얼굴에. 아시겠어요? 자, 저 여기 3대 2등 하면요. 3대 2등이요? 네. 네. 어제는 이게 3대 2등이라고. 근데 얘도 곱하면요. 천자 4자리 수가 나오는 거예요. 4장 있어요? 그럴 리가? 얘 6이죠? 얘 2죠? 그리고 자, 5C2. 5C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아, 잠깐만요. 혹시 필요하신 거 아세요? 5C2는 보통 조합은 개수가 줄어요. 아, 뭐 계산 잘못해나가지고. 그러게요. 이렇게 푸셨는데 실수한 거예요. 아, 사실은 잘못 계산했거든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녀석 수만 10분 정도 늦게 온다고 했는데 곧 오겠네요. 자, 일단은 오늘 할 것만 뽑아놨거든요. 한번 보고 계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하세요. 지원아, 뭐 질문할 거 없어? 괜찮아? 상균아, 아까 뭐 좀 안 괜찮은 거 혹시 물어볼래? 153, 17번. 가볼게. 자, 150 3지역에 17번. 17번. 이 문제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특히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새로운 시행을 주거나 복잡한 어떤 사건들을 줘. 그러니까 잘 읽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0부터 9까지 자, 총 10개죠. 10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걸로 4개를 뽑아가지고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혹시 우리 얼마 전에 그 자연수 만들기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표현하기로 뭐 소위 자연수 만들기 문제 다 되겠고, 자, 몇 자리 자연수? 자, 4자리 어쩌면 비밀번호인데, 자, 어쩌면 비밀번호가 자연수잖아요. 4자리 비밀번호니까 제가 그 당시에 팁으로 드린 게 뭐냐면 그냥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4칸을 그래서 풀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 눈에 띄는 거는요, 뭐 여기에 0이 들어있어요. 자, 요 자리에 뭐를, 요 자리에 0을 묻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뭐가 더 시키겠죠. 시키는 걸 잘 피해서 세면 돼. 그게 여기가 좀 나름 재밌는 포인트고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뭘 원해? 자,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조건, 자, 3과 5는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이해돼? 이 4번 쓰면 안 돼요. 그럼 사실상 몇 개인 거지? 8개인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제한 조건이라고 3과 5가 들어오지 말래. 빼세요. 자, 지금부터 8개입니다. 그럼 얘가 8개라고 보면 되겠네. 자, 뺐습니다. 근데, 자, 원인. 0은요, 0은 무조건 포함을 시켜달래. 그치? 그리고 서로 다른 4개니까 0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제 세면 된 거야. 이 다예요. 이제 요 조건을 잘 만족해서 세봐라. 근데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거든. 예를 들어 이제 요 조건 풀 때 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자, 그럼 창준아 도와줘. 여기 이제 몇 개 넣을 수 있지? 7개지. 2개 못 넣고요. 0도 못 넣죠. 7개. 라고 쓸게. 그 다음 여기는 몇 개예요? 7개인가? 0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한 개줄 6개, 5개. 혹시 이렇게 푸신 거라면 이 문제 틀렸을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푼 거라면 잘 따라갔는데 이렇게 세면요 지금 문제에서 해당되지 않은 걸 쓸지도 몰라요. 자, 뭐가 문제인지 말해줄게. 지금 이렇게 센 친구는요 뭐 이 조건이 체크가 안 됐어요. 다시 너가 단순히 이렇게 한꺼번에 퉁치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 안에 지금 이런 것도 들어있게 안 들어있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이게 근데 우리 지금 이런 거는 세고 싶어 안 세고 싶어? 지금 내가 이런 거는 안 세고 싶어. 즉 뭐 어쩌면 0이 최소 1개 적어도 1개는 포함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 하나가 포함이 돼야 돼. 그렇지. 즉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갈 줄 아시죠? 책님 옆에 강의실 가서 바로 하시는 거야. 그럼 빈 강의실 가서. 자, 이거를 빼줘야 되고 못 빼줘야 돼 지금부터. 여기서 자 약간 적어도스럽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풀이가 한 개 나는데 뭘 빼죠? 0이 하나도 없는 걸 빼주면 돼. 이해돼? 0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요. 자, 칸을 다시 만들어 볼까? 자, 일단 여기에는 원래 0 못 들어가죠. 그렇죠? 자, 여기에 0을 안 들어가게 해봐. 그럼 몇 개나 써야 돼? 자, 6개나 써야 돼. 여기가 왜 7개냐면 0이 들어와서 7개인 거잖아. 지금 우리는 약간 적어도스럽게 푸는 중이야. 차라리 전체에서 0이 없는 걸 빼주는 거야. 그럼 0이 들어있겠죠. 뭐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6개라고 쓸게요. 그 다음 몇 개? 5개. 그 다음 몇 개? 4개. 해서 요렇게 해서 2개를 빼주시면 아마 정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있다는 거. 첫 번째 풀이. 네. 근데요, 네 자리 비밀번호는 0 들어가 상관없지 않아요? 천 자리에? 중요하네.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비밀번호라고 했지. 그렇네. 비밀번호는 처음에 0 쓸 수 있죠. 그쵸? 아 이거 미안. 그냥 느낌은 알겠어? 요런 느낌인데 그럼 수정을 어디 하면 돼? 요게는 8 쓰면 되겠네요. 8, 7, 6, 5 요거에서 어쩌면 7, 6, 5, 4를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는 적어도스러운 풀이에요. 전체에서 0이 없는 걸 빼준 풀이야. 그럼 0이 들어있겠죠. 혹은 이게 싫은 친구는 또 다른 풀이는요. 그냥 0을 여러분들이 먼저 넣어주는 풀이도 가능해요. 자, 이건 어때요? 자, 0을 넣는다고 치면 얘잖아. 여기 몇 군데 있지? 네 군데. 0 넣을 수 있는 게 4군데죠. 그냥 4개라고 0을 넣으시는 거예요. 0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면 돼? 이거 나머지만 재는 거예요. 몇 개, 몇 개, 몇 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0을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지금 4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훨씬 편해진 거야. 그냥 0 아무 때나 4개 넣으면 되겠죠. 얘 중에 한 군데. 넣으신 다음에 얘 이제 몇 개야? 7개다. 7개, 6개, 5개. 그런 풀이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고. 그래서 항상 앞으로 모든 풀이는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직접 세는 풀이가 있고 돌아가는 풀이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다 했어? 챕터 해봐봐. 아,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잘 피해갔네요. 고수네요. 그러니까 벌써 있는데 실제로 올해 고3 애들은 이제 6월달, 7월 되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가끔은 저보다 빨라요. 이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얘는 그냥 비밀번호 만드는 거라 맨 앞에 0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저 네. 152쪽에 15번. 자, 152쪽에 15번.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뽑아서 배열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저희 날설명이 나오는 뽑아서 배열하는 순열과 조합이 섞인 문제예요. 자, 먼저 여기 골라서는 뽑기니까 순서가 안 중요하지.
여기까지가 뭐다? 조합입니다. 그래서 식수해 보자면 3C 곱하기 2C 곱하기 3 이게 개수가 좀 다르네요. 둘 하나 둘이네.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요거 이해했어요? 뽑아서 이제 그럼 총 앞에 눈앞에 몇 개 있는 거야? 눈앞에 5개 나온 거잖아. 2개 하나 2개니까. 그 5개를 5명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그냥 5개를 5명 나눠주는 거는 그냥 5개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상황 이해돼요? 지금 눈앞에 자두 2개, 참외 하나, 키위 2개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참고로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 둘은 구분이 좀 되는 거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두가 아니야. 이해돼? 이 5개를 5명한테 주라는 거예요. 뭐 그래 들어요? 이 5개를 5명한테 각각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정례수 세도 왜 5개잖아. 5개 중 하나. 아무거나 가져갈 거 아니야. 그 다음 4개, 3개, 2개, 하나. 됐죠? 일종의 이제 배열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 5개를 그냥 배열하면 그거를 걔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풀립니다. 또! 자, 프린트도 한번 질문해봐. 좋아요. 프린트 뭐? 16쪽에 2번에 3번? 2요? 이거요? 얘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해서 딱 그거 쓰기 좋은 각이거든. 특히 산술기하에 몇 가지 힌트를 말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위에 읽어보시면 아마 A, B가 양수란 조건 혹시 있나요? 양수란 조건. 두 번째, 최대값 구해라. 뭐 그런 조건.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곱할 거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곱했을 때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이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을 곱하시면 이 A, B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산술기하 쓰기 좋은 각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이 산술기하. 산술기하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렇게 자, 뒤로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혹시 이거 결론 외우셨나요? 요게 산술기하 결론이잖아. 이게 뭐 더하기 뭐를 작거나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2 루트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얘가 나와 있잖아요. 얘가 6이래요. 써드릴까요? 그럼 이 부등식을 너가 예쁘게 정리하면 이거 나올 건데 아마. 그래서 양쪽 제곱하신 다음에 이제 AB만 남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AB만 남기시면 아마 최대값 나올 겁니다. 자, 또. 자, 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수요일날 책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앞에 밀린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준아 또 도와줄 거 없어? 아니면 우리 승아가 언제 오나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네. 4번에 3, 4번. 이거 혹시 그 당시에 그 페이지에 부등식이 2개가 산술기하는 별표 5만 개짜리고요. 혹시 오른쪽에 뭐 포식 슈바르츠하고 부등식 하는 기억나세요? 기억나? 위에 거는 푸신 거예요. 그러면 풀면 되는데. 자, 그 당시에 하나 배우기로 코시 수학자 이름이고요. 슈바르츠, 너네가 아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슈바르츠예요. 저희 두 사람이 이제 만든 부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4번으로 갈까요? 원래 그 당시 교재에서는 4번이 대표 문제였어요. 4번이 대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위에 거를 푼 이유는 위에 문제에서는 대놓고 이게 다 나와 있었지. 다시 위에 문제에서는 대놓고 이게 나와 있었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혹은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대놓고 안 나오고, 자, 얘는 지금 여기 보이지? 혹시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저기 안에? B가 왜 이렇게 있죠? 이제 요 자리에 주목을 해야지, 요 자리에. 자, A가 1이고 B가 2인 거 아니에요? 정우영이 나오려면 A가 1, B가 2가 돼야 돼요. 이것까지 캐치했어요? 그럼 틀려야죠. 자, 이게 원래 대표 문제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위에처럼 안 나오고 요렇게 나와, 보통 이렇게 다. 즉 A, B가 없어 보이는데 센스 있게 저 앞에 A, B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 쉽게 풀어. 자, 그 다음 또 상규랑 주변할 거 없어? 괜찮아? 프린트도 풀어보셨나요 혹시? 괜찮았어요? 이거 풀었어요? 이게 날선형 문제예요. 또 근데 아마 얘는 진지할 거 없고 산술교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질문 없으면 1분 뒤에 출발할게요. 자, 1분 뒤에 오늘 조합 관련 내용 마무리 짓겠습니다. 2교시 때는 간단하게 쭉 보겠습니다. 다 했어? 쭉 해봐. 코씨가 굉장히 유명해요. 코씨. 자, 그럼 일단은요, 승화가 좀 늦는데 일단 뭐 할 건 해야죠. 자, 일단 그러면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날선 이용이고 딱 넘겨보시면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114, 115 조합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순열도 그랬는데 혹시 자 성준아 순열하면 혹시 아직 오다방이 다 끝났어? 네. 혹시 질문할 거 좀 있다가 쉬는 시간에 물어봐.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열을 하면 이제 떠오르는 문제가 있나요? 지원아. 자, 순열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나? 아, 순서가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관련 문제 중에서 뭐? 자, 소위 대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맨날 일렬로 배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웃도 시키고요. 이웃하지 마, 교재로, 번갈아, 혹은 뭐 한 덩어리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치?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할 조합 하면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가 이 도형 관련 문제가 또 대표적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듣고 왜 도형이 조합인지 먼저 이해부터 하시고 역시나 문제마다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한번 133번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책마다 다 첫 번째 문제인데 좀 불만이긴 해. 자, 힌트. 자, 지금부터 한번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요. 바로 밑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어차피 얘도 지금 도형 문제인데 도형을 말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이 상황을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요즘 친구들 특히 이거 저학년들 보면요 이런 문장들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지? 자, 133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번 문제.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에서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점이 몇 개 있냐면 서로 다른 걸로 4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체크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한 평면 위에 있다. 혹시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실제 현실에 뭐도 있냐면 소위 공간이 있죠. 그렇죠? 그럼 공간에서는 자, 상상돼. 자, 여기 점 하나 있어요.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은 있잖아. 한 평면 위에 있을까? 여러분, 자, 한 평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사실은 칠판이 평면이죠. 어쩌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점 4개가 칠판 어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즉 이렇게 3D 툭 튀어나온 건 없어요. 다 이게 평면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런데 문제에서 중요한 문장 하나. 어느 세 점도 어디에 있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 뜻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 그럼 얘잖아.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점 4개를 한 평면 위에 찍어봤거든. 이거는요, 저 파란색을 만족하나요? 네.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다? 지금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을 그어도 한 직선 위에 태영아, 지금 점 몇 개 올라가 있지? 2개 올라가 있지.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너희가 다시 어떻게 그어도 점 2개죠. 뭐 이런 경우는 점 1개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자,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뭐 정리하자면 그냥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4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뭔가요? 자, 2점을 이어서 자, 여러분들 점을 이으며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직선이라는 걸 만들 수 있지. 자, 사실 이번 문제는 소위 노가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안 될까? 노가다 가능합니다.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 있는 점 2개를 이으시면 이동상 직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직선이 몇 개 있니? 뭐 그런 문제. 자, 여기서는 보통 직선이 몇 개냐, 삼각형이 몇 개냐, 사각형이 몇 개냐 물어봅니다. 자, 성준아, 직선 몇 개 있지? 6개.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자, 더 있을까요? 6개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답은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가다 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왜? 너네가 이렇게 하면요. 선생님이 점 20개를 줍니다. 점 20개를 주고 노가다 할 거면 해봐라. 이렇게 줄 거라고. 지금부터 이 6개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당연히 제목이 조합이니까 조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약간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 3년 전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고 그때랑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야. 자, 지금부터 한번 직선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혹시 예전에 배웠던 용어 중에서 얘네들 차이점 아세요? 자, 직선, 반직선, 선분. 혹시 여러분들 이거의 차이점 아세요? 자, 그럼 물어보자. 지원아, 직선을 먼저 아세요? 두 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직선 쫙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자, 혹시 태용아, 선분은 먼저 아세요? 자, 선분, 예를 들어 선분 A씨야. 선분은 뭐지? 자, 뚫고 지나가요. 거기 안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쪽을 보는 거 아세요? 이렇게 선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반직선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상민아? 반직선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이미지 기억나세요? 자, 선생님 이거는 문제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 위험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자, 이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해 볼 건데, 자, 먼저 여러분들 이번 문제인 직선은요.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 직선은요. 자, 실제로 이런 기호를 쓰거든. 이게 직선이라는 기호인데, 직선의 성류가 직선 AC랑 직선 CA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1 때 배워 이런 거. 같죠? 왜?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그으시나 이렇게 그으시나 어차피 뚫고 지나가잖아. 그치?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직선은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직선 만들 때는
근데 아무거나 점 두 개를 주면 어차피 H나 CA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뭐다? 이 문제는요, 실제로 조합 문제고요. 어떻게 푸는 거다? 자, 총 4점 중에서 몇 점을 아무거나 점 두 개를 뽑아만 주신다면 이거는 직선이 만들어지겠네. 맞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직선은요, 조합 관련 문제가 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쉽게 말하자면 점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그러면 괜찮아. 둘 중에서도 순서가 안 중요한 게 있거든. 누구? 여러분 선분도 혹시 순서가 안 중요한 거 아세요? 그 당시 배우잖아. 자, 선분의 기호는 이건데요. 선분 AB랑 선분 BA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 실제로 이 문제가 선분으로 바뀌어도 똑같이 조합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뭐다? 자, 반직선은요,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중1 당시에 물론 시험을 안 봤죠. 중1 당시에 시험을 본다면 시험 출제 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반직선이라 불리는 기호예요. 그리고 이 기호는요, 뭐가 중요하다?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게 반직선 AC라고. 그럼 자, 요게 뭐냐면 반직선 CA라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는 지워라.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 당시 여기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반직선 문제가 나오면 그럼 이 문제는 성준아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이건 순열 문제가 돼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에서 한번 반직선의 개선 보여보실래요? 다시 이번 문제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 뭐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라고 나온다면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친구랑 그냥 외우는 친구랑 하나가 땅 차이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하게 될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안 중요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만 주면 직선은 순서가 안 중요하고. 그럼 예찬아, 이게 만약에 반직선의 개수면요, 정답 뭐 나오게? 12. 순열로 12가 되겠죠. 어떻게 쓴다? 4P2가 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A, C, C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개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한번 13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도형을 두고 이제 이번 페이지는 전부 다 직선을 묻는 페이지예요. 직선 몇 개 있냐, 몇 개 있냐, 몇 개 있냐 라고 나올 건데 보통은 조합을 이용해서 셉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이제 좀 마음가짐 하나 소개드릴게요. 다 하고 있지. 미안합니다. 틀렸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문제는 자, 여기 위에 점이 8개 있는데 8개 있는데 자, 뭐를 하겠고요? 자, 서로 다른 직선이 몇 개인지 묻고 있거든요. 혹시 태어나 정답 몇 개 나와? 몇 개일 것 같아요? 소위 노가다 한번 열심히 그어보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 자, 기본적으로 도형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수열 문제예요? 조합 문제예요? 자, 조합 문제라면 여기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직선이 몇 개 있냐 문제고 자, 지금부터 위에다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한번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2페이지 하면 끝나. 뭐 많이 안 남고 딱 2페이지 남았는데 여기 풀 때 마음가짐은요. 약간 지금 이렇게 풀 거예요.
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적어도라는 키워드의 느낌 다들 기억나세요? 적어도. 자, 적어도가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전체를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빼기, 뭔가를 빼는 그런 느낌이잖아. 즉 이렇게 써볼까? 적어도스러운 마인드를 지금부터 가질 겁니다. 다시. 그 말은 뭐냐면요. 일단은 그냥 전체를 먼저 구해보세요. 방금 한 대로 뭐 직선이면 조합으로 뭐 82 이렇게 뭐 삼각형이면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구합니다. 그 다음에 빼기 소위 뭐를 하냐면 필요한 경우 보정을 한다는 마인드. 이제 어떤 그림에 따라서 단순하게 조합으로 세면 안 되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제 걔네들을 빼준다는 마인드. 자, 이런 느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자, 무지성으로 그냥 세본다면 몇 가지다? 자, 82 맞나요? 자, 직선은요, 점 2개가 필요하잖아. 총 8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아달라고. 직선은 순서가 안 되게 싫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자, 그 말은 뭔가 이러면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그런 경우. 근데 아마 아직 문제가 되는 걸 못 봐서 감이 안 올 건데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요,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 유명한 그림, 자 136번입니다. 자, 저 그림은 진짜 유명합니다. 자 136번도 이렇게 풀면 될까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을까? 자, 지금부터 한번 그림별로 연습을 쫙 하시면 이제 끝날 때쯤에 나름의 느낌을 좀 가져갈 겁니다. 자, 깨어나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자, 136번입니다. 자, 이 그림은 진짜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지금. 다음 장 가보시면 이 그림 또 있을 거거든요. 우리 이 그림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자, 이번 문제도 점 8개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직선 몇 개 그릴 수 있니? 자, 노가다 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안 틀릴 자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직선 이런 거는 이제 조합 관련 문제라는 거야. 물론 반직선 아니에요. 그냥 직선 넘보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어떻게 한다고? 자, 82라고 쓰겠습니다. 자, 먼저 무지성으로 그냥 전체를 구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왜 안 되는지 말해줄게요. 여러분, 자, 여기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예를 들어 자, 지금 여기 안에는 예를 들어 요 두 점을 가지고 만드는 직선도 있겠지. 그게 뭐냐면 요 직선이죠. 요거. 얘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점 가지고 만드는 직선도 누구야? 이거잖아. 자, 요렇게 두 개는 어때? 괜찮아? 다른 직선인가 같은 건가? 같아요. 이게 똑같은 건데 여기 안에는 그 중복되는 것들이 엄청 들어있어요. 이해돼? 자, 지금부터 보정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보정하냐면 지금부터 얘는요 뭐 유명한 문제니까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라인이 지금 점 4개가 있죠. 요 점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 다 빼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를 빼준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 직선을 다 날린 거예요. 여기 라인 직선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빼기 4시의 뜻이 뭔지 이해하세요? 저기 라인의 직선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요렇게만 끝내면 또 안 돼. 왜냐면 요 직선도 한 번은 세야 돼. 한 번. 그래서 다 뺀 다음에 더하기 1개까지만 해주시면요 요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거를 이해하시나요? 사실 저는 지금 뭐 했냐면 처음에는 무지성으로 했어요. 80이 아닌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세면 안 돼. 이유는 여기서 뽑는 것들은 다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개 중에 2개 뽑는 거, 요 라인에 나오는 거 다 뺐습니다. 다 나가. 다 뺀 다음에 1개는 더해줘야 돼. 그 직선을 세는 거랑 1개는 당연히 더해줘야 돼. 이해돼요? 자, 이런 보정을 말합니다. 자, 밑에 137번을 풀어보세요. 자, 사실은 뭐 이런 느낌 살려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쟤도 일단 처음에는 그냥 전체를 구하신 다음에 항상 여기를 마음가짐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없나?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없나? 그런 마음을 고민해봐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여기 그림들이 유명한 거니까 뭐 외우면 됩니다. 강의 하나 가져올까? 오늘 다들 학교 갔다 오신 건가? 그 진짜 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또 심상치가 않네. 이게 또 이제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네 생체를 이미 한 몇 달 동안 학교 안 갔잖아. 이게 뭐가 너네 잘못이 아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생물학적인 그 욕구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이번엔 직선을 세는 건데 한번 어떻게 가보죠? 일단은 무지성으로 총 몇 개? 자, 7개 점 중에서 직선은요, 점 2개만 뽑아주시면 돼요. 사실 왜 P를 안 쓴다고?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니네가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똑같습니다.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 관련 문제인데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안에는 중복되는 게 잔뜩 들어있어요. 그거를 다 보정해 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숙제하면 항상 이런 식이긴 해. 이제 이렇게 한 직선 위에. 그래서 아까 왼쪽에 133번 문제 보시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없다고 했잖아. 어쩌면 그 조건은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지금 그림 보시면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것도 요 라인. 어떻게 한다? 잘 보세요. 일단은요, 저 라인 3점 중에서 2점 뽑는 거. 즉,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선들을 다 빼준 거예요. 다 빼. 대신에 다 빼시면 안 되고, 몇 개는? 한 개는 더해줘요. 왜? 직선을 한 개는 세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겹치는 게 많아서 다 뺀 다음에 한 개만 더해줘요. 이해돼? 자, 마찬가지로, 자, 그럼 성질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 자, 빼기? 그쵸. 4개 중에 2개 뽑는 여기 만들어진 다 빼고 그리고 뭐 해줘야 돼?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여기 라인에 직선입니다. 사실 직선 이게 다예요. 이런 느낌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정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있는 138번이 좀 느껴보시죠? 쟤도 뭔가 주의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직선 문제는 저렇게 한 직선 위에 점 여러 개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이제 관련 문제 중에서 139번 문제. 삼각형, 보통 사각형까지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뭐 직선이 몇 개냐, 혹은 삼각형 몇 개냐, 혹은 사각형 몇 개냐. 이런 말씀 드릴까요? 비슷하게 접근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상규나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해요? 똑같아요. 이제 일단은 점 3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원아, 그 점 3개에 뽑는 순서가 중요할까? 여러분 안 중요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를 뽑거나 이렇게 3개를 뽑거나 이렇게 뽑으시나 어떻게 뽑아도 어차피 쟤는 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은 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뽑는 문제니까 그럼 태영아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 자, 삼각형이 몇 개인지 묻고 있거든. 기호로 뭐라고 쓰면 돼요? 아 예. 8C 3이요.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점 8개 중에서 여러분 이해돼요? 그럼 점 3개 뽑아달라고. 니네가 나한테 점 3개만 뽑아주시면요 삼각형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8C 3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도 문제 낼 만한 게 딱히 없을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은 보통 문제가 안 생기는 그림이에요. 그럼 보통 언제? 아까처럼 한 직선 위에 점 여러 개 있는 바로 밑에 같은 그림을 풀 때 문제가 생기겠죠. 자, 바로 이어서 140번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을 주고 비슷하게 물어봅니다. 여기 안에도 점 3개를 잘 뽑으면 삼각형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까 제가 써드린 팁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뽑으신 다음에 빼기 뭐가 보정할 게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보정할 게 있을까? 한번 계산까지 해봐. 이번에는 정답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반에서는 이거를 맞은 친구가 있었나?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느낌 아니까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미리 말할게요. 약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얘는 지금 삼각형의 개수를 세는 중입니다.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자, 140번 몇 개예요? 70. 오, 70개? 혹시 72개 나온 친구 없어요? 그치. 72개 나온 친구가 있고, 70개 나온 친구가 있어요. 다시, 72개 나온 친구 있고, 70개 나온 친구인데 맞춰볼까? 72개 나온 친구는 앞장의 직선과 동일하게 푼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70개가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한번 잘 들어봐. 왜 그런지. 자, 적으세요. 일단은요, 소위 무지성으로 뽑자면 93이야. 일단 뭐 점색을 좀 만들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 이번 경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하세요. 언제 생긴다? 한 직선에 점이 많으면 생깁니다. 저기서는 뭔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 자, 여기 안에는요, 자, 뭐가 들어오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점 3개를 뽑으시면요. 이거는 상규나 뭐가 되지? 이건 삼각형이 되나요? 아니, 뭐가 되나요? 이건 직선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아까처럼 보정을 해줘요. 저기서 뽑는 거는 다 빼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하기 1을 한 친구는 뭔지 아세요? 어차피 얘네들도 무지성으로 되게 기입을 한 거예요. 왜 더하는지를 모르고 더하시는 거예요. 자, 앞장에서 성규가 왜 더했게? 직선이 그치. 앞장 문제는요, 마지막에 묻는 게 직선의 개수였지. 즉, 그 말은 뭐냐? 다 빼주면 안 되고, 한 번은 세줘야 돼. 근데 이번 문제는 성규나 뭐 세는 문제야? 삼각형 세는 거 맞아? 여러분, 삼각형을 세는 거면 여기서는 삼각형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냥 안 생겨. 즉, 빼주기만 해. 더하기를 하면 안 돼. 이해돼? 그러니까 앞장에 더하기를 왜 했냐 이거야. 그때는 직선을 세는 거라 한 번 더 세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삼각형이라 빼주기만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이 라인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4C3 저기서 3개 뽑는 건 다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고요? 응? 아닌데요. 자, 앞장에서는 더하기 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그냥 하면 응용이 안 돼. 근데 맞춘 친구는 이해를 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안 한다고? 이번 문제는 자, 마지막에 삼각형 된다고요. 네가 여기서 어떻게 뽑아도 삼각형은 안 생겨. 이해? 쟤는 제거만 해줘야 돼. 더하기를 안 한다고. 자, 제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41번 문제도
이제 그럼 저기는 보정을 3번 한다는 말 동의하세요? 저 그림은 이제 보정을 3번 해줘야 돼요. 변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 버전과 삼각형 버전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알겠지? 그리고 자, 사각형 이제 마지막 내용 넘어가기 전에 저 위에 139번에다가 문제 하나만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만나게 될 문제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찍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보통 이제 많이 묻는 게 뭐가 있냐면 추가 질문입니다. 자,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저 혹시 여러분들 직각 삼각형의 개수 물으면 어떻게 세야 될까요? 자, 이 그림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냥 삼각형도 뭐 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직각 삼각형이 몇 개냐?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죠? 눈대중으로? 예를 들어 있잖아. 이렇게 뽑으면 직각인가? 아니요. 그냥 아닌데 이런 거 빼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설마 눈대중으로 대충하라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어요? 힌트 중3 때도 배웠고 이거 원래 중3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1학기 때도 가끔 이제만 하면 자리에서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 힌트 하나. 중3 때 여러분들이 이런 원에 대한 걸 배워요. 중3 때. 그때 혹시 원주각이라는 거 기억났어요? 거기서 특별히 직각이 될 때가 한 번 있어요. 아는 친구. 저건 왜 아, 그냥 괜찮아. 그래도 자신 있게. 그 지름을 그걸로 가지는데 그게 기억. 오, 중요한 말 났어, 지금부터. 자, 이거는 좀 필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중3 때 이 세팅에서 직각하는 걸 배우는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중3 내용이잖아요. 아니면 궁합이 좋아. 나옵니다. 이거는. 자, 거의 안 나오는데 중3 때 여러분들이 원주각이라는 걸 배우면서 어떤 걸 배우냐면 특별히 이제 지름. 자, 지름은 이건 거 아시죠? 이런 지름을 지나는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선생님 원주각이 뭐였죠? 이런 걸 원주각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를 중심각이라고 해요. 기억나? 그리고 얘네 혹시 둘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있잖아요. 여기가 120도면요.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이런 관계가 있었던 그런 각도가 하나 있어. 걔랑 뭔 상관인데요? 자, 요 왼쪽 그림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있잖아. 이것도 굳이 말하면 부채꼴이라 말할 수 있지. 자, 얘는 성준아 중심각이 몇 도야? 이게 180이야. 특히 지름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점한계를 찍으면 요게 이제 원주각이거든. 이게 몇 도다? 90도라고 돼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당시에 배운 내용 중에 요게 힌트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서 자, 직각 삼각형을 세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뭘 체크해야 돼? 자, 얘는 지금 8개의 점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말이 써있긴 해야 돼.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는요, 이렇게 양끝점을 이으면 상변하고 지름으로 보여. 자, 여기 지금 지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자, 요 지름에서 어떻게 하냐? 요 이제 지름 말고 위에 있는 다른 점들 있지. 요 점을 딱 찍으면요, 요거 뭐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 다시 요게 직각이야. 그럼 직각이 총 몇 개 있게요? 자, 이런 거 물어볼까? 지름 하나당 지원아, 지름 하나당 직각이 몇 개 있지? 그럼 6개란 말 동의하세요? 지름 하나에 자, 얘도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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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6개입니다. 그 지름이 총 몇 개 있지? 예찬아? 자, 지름 그릴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4개 맞아요? 그럼 총 몇 개일까요? 자, 지름 한 개당 6개가 나와요. 지름이 4개인데요. 총 몇 개? 총 24개 맞아요. 지금 어쩌면 이렇게 써볼까? 자,
자, 왼쪽에 있는 여기 4가 뭐냐면 이게 어쩌면 지름의 개수입니다. 즉 지름의 개수고요. 얘가 뭐냐면 지름당 직각의 개수예요.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총 몇 개가 생기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특히나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 그림을 특히나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각형의 개수 묻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른쪽에 142번 이러고 가보시면 이제 마지막은 뭘 묻는다? 사각형까지도 물어봐. 자, 오각형도 있나요? 안 물어봅니다. 보통 사각형까지만 뭐 물어봐도 비스무리하게 접근하면 되긴 하는데 보통 사각형까지 물어보고 자 142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역시나 똑같아. 풀이 방식은 무지성으로 직선이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뽑습니다. 그리고 뽑으신 다음에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뽑아오면 다 되나? 상관없나? 상관이 있는 그림들이 사실 밑에 그림들이죠. 그런 경우는 보정을 해요. 보통 뭐 날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하고 사각형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승현이 앞부분은 영상을 참고해서라도 채워 넣으세요. 뭐하고 왔어요? 그렇구나. 그냥 하나 좀 당부 드릴까요? 학교에서 1학년 때 이제 뭐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생기부 써야 된다고. 근데 작년도 제 경험담인데, 물론 제가 아니라 저희 학생 경험담인데, 난 잘 모르겠어. 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작년도에 실제로 어떤 친구가 너무 학교 일을 열심히 한 나머지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봐도 안 나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작년에 뭔가 한쪽은 빵꾸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학교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 생기부 잘한다고 대학 잘 갈까요? 괜찮아? 그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송한데 그 생기부는요 어쩌면 성적이 거의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막판에 이제 뭔가 이제 한 끗 정도로 쓰는 용도라고 봐야 돼. 물론 뭐 개 중에 진짜 특기생 난 이걸 대학 갈 거야. 그런 친구는 거의 뭐 올인을 하겠죠. 예를 들어 봉사활동 한 1,500시간 뭐 그러면 대학 가. 어떻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겉핥기로 그냥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남들이 하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다가 성적 망하면 그냥 못 갑니다. 애초에 지원이 안 돼.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기부를 누가 뽑아요? 생기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사각형 뽑을 건데 자, 어떻게 푼다고 보통 자, 무지성으로 10시사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얘처럼 무지일도 있을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없어요. 너네가 한번 몇 개 해봐. 해봐도 문제가 안 생겨, 이 경우는. 그치? 이게 정답인데 역시나 밑에 있는 143번 그림은 뭐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잘 뽑으면.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 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잖아, 지금 전부 다. 그림은 똑같은데 물어보는 게 달라요. 직선 몇 개냐, 삼각형 몇 개냐, 사각형 몇 개냐. 자, 이번 문제는 한번 설명드릴 건데 사각형은 조금 이제 같은 그림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갑니다. 이제 밑에 있는 그림까지 하면 뭐 오늘은 베이직 샌이라고 따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비슷하니까. 몇 장 안 찍어요, 숙제가 생각보다. 몇 장 안 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다른 반에서 한 번에 맞추시고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제가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너네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캐리가 안 됩니다. 중학생 캐리가 없어. 쉴 거야. 나왔습니다. 자, 한번 혹시 정답 나오치고 있어요? 몇 개게요? 60개? 야, 다 빼준 거예요? 아니요.
다르게 생각해요. 사실 그걸 제가 좀 도와드리긴 할 건데 혹시 60개 또 나온 친구 있어요? 성적이 뭐 나왔어? 헬기. 100? 좀 많네 120개.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자 이 문제는요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 풀이는 제가 오늘 아까 팁이라서 드린 적어도스러운 마인드로 어쩌면 적어도스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적어도스럽다는 거는 그런 느낌 말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뭔가 빼주는 자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전체가 몇 가지냐면 무지성으로 9개의 점이 있으니까 점 4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자 이렇게 세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걸 다 빼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앞장과 동일하게 요 4점 중에서 4개를 뽑으시면 성중가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뭐가 되고요? 더하는 직선은 필요 없으니까 더하기 1 하지 마세요. 더하기 1은 직선 셀 때만 더해주는 거예요. 얘는 다 빼줍니다. 사실상 한 가지죠. 하나. 됩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요. 여기도 상규나 여기서 뽑는 것도 뭐가 돼? 직선이 돼. 나 직선 안 세고 싶어. 빼주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는 아까도 해봤잖아. 근데 이 문제는요. 이거 말고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4개를 어떻게 잘 뽑으면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 혹시 여러분들 자, 4점을요 이렇게 보면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건 삼각형도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그래서 느낌 와. 결론적으로 사각형 문제는요 이렇게 풀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가능은 한데 뺄 게 좀 많습니다. 이 그림은. 자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는요 삼각형이 돼요. 그치? 자 이거를 어떻게 쓰지? 자, 지금부터 삼각형 빼는 법입니다. 자, 삼각형이란 말은 이 둘 중에서 한 군데는 점 1개를 뽑죠. 한 군데는 점 3개를 뽑죠. 요거를 빼줘야 돼. 다시 위에서 점 1개를 뽑고요. 밑에서 점 3개를 뽑으신다면 요거는 삼각형 되는 거 맞아요? 지원. 자 그럼 이것도 있지만 반대로도 가능하지. 밑에서 점 1개를 뽑으시고요. 곱하기 왜 곱하냐면 한 세트니까요. 자 위에서 점 3개 뽑는 요 초록 색깔이 삼각형도 빼주는 거예요. 즉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려면 뺄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정답이긴 해요. 다시 한번 그냥 센 다음에 자 요거 2개는요 직선 다 빼준 겁니다. 점 4개가 저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다? 어떻게 잘하면 삼각형이 생겨요. 삼각형을 빼주는 방법은 점 1개 뽑고 점 3개 뽑는 거예요. 점 1개 뽑고 점 3개 뽑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가능해요. 점 1개 뽑고 점 3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시면 정답이 나오는데 어때요? 아까 앞에랑 좀 다르면 불편하죠. 확실히 사각형은 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까 예상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두 번째 풀이. 자 이렇게 적어도스럽게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그냥 직접 한번 세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훨씬 바릅니다. 사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각형은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직접 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사각형 몇 개를 한번 그려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죠. 이런 거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해도 이거 사각형이지. 그럼 자 이해했다면 상준아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점 몇 개 필요하죠? 여기서 점 2개가 필요해요. 밑에서 몇 개? 이렇게 뽑아주면 사각형 생깁니다. 그거를 하는 게 직접 세는 풀이에요. 놀랍게도 같은 영상입니다. 해보시면 알지. 이렇게. 자, 이 문제는요, 정리할게요. 가능은 하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사각형은 좀 뺄 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세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반에서 질문이 나와요. 쌤은 바로 왼쪽에 삼각형 문제도 직접 세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실 있잖아요. 자, 이 그림에서 만약에 질문, 이 그림에서 삼각형의 개수를 묻는다면
아까는 저희가 돌아가는 풀이 말했지. 전체에서 요거 두 개 뺐잖아요. 이것도 가능한데 자, 직접 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삼각형 생기려면 자, 성준아 위에서 점 몇 개? 밑에서 점 몇 개? 2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능은 해요, 얘도. 한번 세볼까? 자, 위에서 점 하나, 다시 뽑아주세요. 곱하기 밑에서 점 두 개. 이거 삼각형입니다. 그치?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잖아. 반대로 밑에서 점 하나, 위에서 점 두 개. 그래서 어쩌면요, 삼각형, 똑같은 그림인데 삼각형 문제는 돌아가나 직접세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조합의 개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고 돌아가는 건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걔가 더 빠를 수 있는데 사각형부터는 굉장히 합의. 이걸 빼는 게 너무 많아. 그럴 바에는 직접 세자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파트는 항상 마음가짐이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웬만한 문제는 직접 세는 풀이가 있어요. 혹은 돌아가는 풀이가 하나씩 있어요. 차라리 전체에서 바깥쪽 빼주는. 그래서 그런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좀 나중에 시험 앞두고는 연습을 많이 해서 항상 물어볼 거야. 자, 직접 셀까? 돌아갈까? 그 말을 이제 너를 고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림. 자, 144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해를 해.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이해가 기본이야. 근데 보통 이해를 못해. 특히 모의고사에 막 몇 줄짜리 문제가 나와. 읽다가 시간 나와. 읽다가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력이 뭐냐면 그런 걸 빨리 하는 게 실력이에요. 빨리 하는 게. 자, 이런 상황에서 평행 사변형 몇 개 있니? 뭐 노가다 가능할까? 근데 노가다를 하자니 이게 좀 짜다란 게 많아. 잘 보면 이것도 평행 사변형이고 이거 엄청 많아. 다 하세요. 너무 많아. 첫날 말했지만 노가다 나쁘지 않아. 쓸만한 생기지. 근데 맨날 그 매년 수능 때 막 나오는 인터넷 썰이 있잖아. 수학 포기하네야. 요 노가다 문제 한 문제를 맨 뒷장에다가 다 썼는데 꼭 그런 애들의 특징이 한쪽에 빼먹고 세. 기껏 세도 뭐 의미가 없는 거지. 노가다를 할 거면 잘하세요. 안 틀리고. 그 시험 당일에 진짜 모르겠어. 노가다 해야지 뭐 어떡해요. 물고기 떠야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 보시면, 자, 혹시 여러분 평행 사변형 뭔지 아세요? 자, 평행 사변형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혹시 모르실까봐 평행 사변형은요, 뜻이 뭐냐면, 자,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평행. 자, 평행한데 뭐가 4개의 변이 전부 다 평행한 그런 삼각형이에요. 다시. 자, 우리가 수학에서 여기 평행이라고 지우거든. 얘네들도 평행해야 되고, 자, 누구도 얘네들도 평행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은요, 애초에 세팅부터가 여러분 이거 다 평행한 거 아시죠? 이거 보시면 이거 다 평행한 거 아시죠? 그럼 어차피 얘네들로 둘러싸이기만 하면 뭐가 생긴다? 평행사변형이 생기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색깔 펜으로 지금 내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작은 사이즈죠. 이거 있잖아. 평행사변형 맞나? 네. 이런 거 세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말고 더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지원아 평행사변형인가? 이것도 제가 쓸 거예요. 또 그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도 상변화 평행사변형 맞아? 세야 돼. 셀 거면 다 세야 돼. 근데 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결론 말씀드릴게요. 얘는 유명한 그림이고, 자, 또 그냥 말하기 귀찮은데 싫은데, 자, 힌트, 요 3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뭘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승하야 가로가 몇 개 필요하지? 세로가 몇 개 필요해? 그러니까 2개의 전략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전략을 세워볼게요. 자, 지금 요 그림에 보시면 태영아, 세로선 몇 개 있지? 4개 있지? 자,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주세요. 아무거나 2개 뽑아주세요. 그리고 자, 지원아, 가로선 몇 개 있지?
5개 있지. 이 5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아서 한 세트를 만드신다면 평행사변이 생길까요? 자, 요 식수형 한번 그대로 해볼까? 자, 4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자, 이거 2개를 할게요. 자, 5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이렇게로 하면요. 요 둘러싸인 거 보이세요?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전략이죠. 요 그림이 딱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가로선 중에서 2개, 세로선 중에서 2개를 뽑으신다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까지가 일단 뭐 이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뒤에까지 한번 숙제를 먼저 말하자면요. 자, 119쪽까지 한번 집에 가서 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베이직스에 가볼게요. 여기는 따로 뭐 설명을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베이직스에 가보시면요. 150쪽입니다. 자, 150쪽에 가보시면 자, 오늘 배웠던 그 그림들 유명합니다. 맨날 나오고 맨날. 그 그림 나오면 직선 몇 개냐, 삼각형 몇 개냐, 사각형 몇 개냐.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뭐다? 무지성으로 센 다음에 빼기로 보통 합니다. 보정을 합니다. 특별히 사각형은 직접 세는 것도 좋을 때가 있더라. 아시겠죠? 150쪽은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몇 쪽? 153쪽입니다. 자, 153쪽도 보시면 특별히 19번 제외하고는 다 봤던 그림이죠?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은 다 비슷하니까 얘네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다음 장 가보시면 실전 감각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숙제는 끝까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해. 솔직히 고백하자면. 근데 이제 이 설명은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속기 시험 딱 2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 좀 시간이 남으면 뭐 끝나기 전에 잠깐 한번 소개를 드리던가 혹은 숙제로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뭐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다 배우긴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17분인데 자, 25분까지 8분 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